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연속 혈당 측정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답을 얻고 싶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혈당 센서를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덱스컴, 프리스타일 리브레,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도 테스트해봤는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최고의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설명해드려 여러분께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사용할 제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인 에보트 리브레 샘플러스를 알아보죠. 이 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는 동전 2개를 포개놓은 크기이고 무게도 약 1g밖에 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센서입니다. 리브레 3 플러스는 1회용 일체형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센서 부착 과정이 매우 쉽고 간단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플리케이터를 부착 부위에 올려놓고 단단히 눌러주기만 하면 센서가 부착됩니다. 리브레 3 플러스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부착 패치가 정말 작고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센서 자체는 최대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오버 패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확실히 장점입니다. 부착한 후에는 휴대폰이나 리더기와 연결하기 위해 스캔해야 하고 센서가 워밍업 되는데 60분이 걸립니다. 에보티 대부분 센서는 혈당 수치를 매분 업데이트하는데 다른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은 5분마다 한 번만 수치가 갱신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에버테 센서가 경쟁사 제품보다 조금 더 실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브레 3 플러스를 사용할 때 센서의 측정값을 혈당 측정기와 여러 번 비교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꽤 정확했습니다. 센서가 가끔 낮은 수치를 보여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리브레 3 플러스는 전반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합니다. 이 센서의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 확인 시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리시버 중 선택해 쓸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휴대폰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유용합니다. 처음에 무엇을 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각 센서는 한 대의 기기와만 페어링할 수 있기 때문에 리시버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리브레 3 플러스의 주요 기술 사양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과거 소프트웨어와 인슐린 펌프 연동에서 뒤처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음을 알려드려 기쁩니다. 에보트는 새로운 리브레 앱을 출시했고 모든 알람을 최대 6시간까지 음소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기록하거나 AI 기반 카메라를 사용해서 식사와 영양 정보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혈당 수치와 추세를 보여주는 새로운 리브레 워치 앱의 워치페이스입니다. 리브레 3 플러스 사용 결과 정말 훌륭합니다. 이 센서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정말 쉬운 최고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다른 소프트웨어들처럼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한 선택지이고 경쟁 제품들의 기준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제 채널에 리브레 3 플러스 전체 리뷰가 있으니 영상 후 꼭 확인하세요. 리브레 3 플러스는 인슐린 펌프와도 연동되며 이에 대해 잠시 후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록의 또 다른 연속 혈당 측정기 리브러 2 플러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는 리브르 3 플러스와 같은 혈당 감지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하드웨어는 다릅니다. 리브레 2 플러스는 쿼터 동전 2개 크기 약 5g으로 리브레 3 플러스보다 크고 무겁지만 여전히 슬림하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일상활동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리브레 2 플러스가 여전히 오래된 이전 리브레 폼 팩터를 사용해 부착 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패키지의 두 개별 부품을 맞추고 어플리케이터에 센서를 장착하는 것뿐입니다. 그 후에 팔에 올려서 부착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착 과정은 리브러 3 플러스와 같아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리브러 2 플러스 시스템의 주요 기술 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차이점을 강조해 두었지만 보시다시피 리브러는 센서가 조금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리브러 3 플러스 대신 리브러 2 플러스를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펌프 연동성입니다. 일부 인슐린 펌프, 예를 들어 T-SlimXE나 IPSA 펌프는 이미 리브레 3 플러스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엄니버도는 리브레 2 플러스와만 연동됩니다. 현재 호환 가능한 인슐린 펌프 목록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펌프 회사들이 리브레 3 플러스 연동을 추진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리브러 센서로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을 사용할 때 펌프 전용 앱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리브러 앱에서는 시계나 리더기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어 현재로선 큰 제한입니다. 리브레 3 플러스 대신 리브러 2나 리브러 2 플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험 적용 범위나 거주 지역 때문입니다. 리브레 3 플러스는 아직 전 세계에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기 센서인 덱스컴 G7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센서는 25센트 동전 크기로 리브라 3 플러스보다 크고 두껍지만 여전히 매우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제가 G7에서 가장 좋은 점은 센서가 회색이라 제 피부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센서를 더 눈에 띄지 않게 해 낯선 사람이 알아채기 어렵고 G7은 일체형, 일회용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 어플리케이터의 작은 버튼으로 삽입이 매우 쉬워 리브라 3 플러스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옆구리에 대고 버튼만 누르면 센서가 삽입됩니다. G7의 접착대는 정말 강력하지만 제 피부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센서를 오버패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키지에 들어있는 오버패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의료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센서를 오버패치 없이 착용하거나 물에 젖는 활동 시 스킨 그리프 등 예쁜 서드파티 패치를 사용합니다. G7은 처음엔 10일짜리 센서였지만 최근 덱스컴이 최대 15일반까지 사용 가능한 새 버전을 출시해 환자 부착형 CGM 중 가장 오래가는 제품이 됐습니다. 참고로 두 G7 버전 모두 12시간 유예기간이 추가됩니다. 이게 꽤 놀라운 점인데 센서 교체 시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생기고 만약 원한다면 모든 센서를 미리 부착해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센서를 수신 장치와 연결하려면 4자리 코드를 입력하거나 어플리케이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G7의 정말 멋진 점은 어플리케이터에서 센서를 분리하는 순간 자동으로 워밍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센서가 만료되기 최소 30분 전에 새 센서를 부착하면 측정값이 끊기지 않고 계속 제공됩니다. 심지어 위치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라서 정말 놀랍죠. 이제 여기 두 가지 G7 버전의 차이점을 강조한 주요 텍스트팩 개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G7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결성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스마트워치, 휴대폰, 리더기, 인슐린 펌프에서 측정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블루투스 연결은 직접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각각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연속 혈당 측정기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G7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건 깔끔한 휴대폰 앱입니다. 그래프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잘 만들어졌으며 앱의 몇몇 돋보이는 옵션 중 두 가지가 특히 눈에 띕니다. 알림 프로필로 최대 6시간 동안 알림을 음소거하거나 첫 고혈당 알림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갈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알림이 계속 울리지 않습니다. 앱에는 AI가 지원하는 스마트 로그 기능도 있어서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G7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결 문제, 접착제 문제, 그리고 지오펜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문제들은 덱스컴에서 모두 해결했지만 최근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정확성과 초기 센서 고장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지만 테스트 C 센서 측정값이 혈당 측정기와 큰 차이 없었고 정확성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부정확한 측정값은 각 센서의 처음 12시간에만 나타났습니다. 이제 모든 센서를 미리 부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종 과소평가되는 덱스컴 센서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 혈당 수치에 맞게 보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하며 방법만 알면 대부분의 정확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G7은 다양한 인슐린 펌프와 연동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이 센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신뢰할 수 있고 최고 수준의 제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G7을 추천합니다. 고급 기능, 보정, 다양한 서드파티 연동이 가능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찾는 분들에게요. 이제 덱스컴의 다른 연속 혈당 측정기인 덱스컴 G6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도 장점이 많고 확실히 더 크고 두껍게 느껴집니다. 불편하진 않지만 착용감이 더 느껴집니다. G6은 덱스컴의 이전 의료기기 같은 투피스 디자인입니다. 먼저 일회용 열흘짜리 센서를 삽입한 후 송신기를 슬롯에 끼웁니다. 송신기는 재사용 가능하며 약 3개월 사용됩니다. 이제 G7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6는 여전히 널널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G6가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서는 저에게 매우 정확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큽니다. 저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긴 해도 G6에는 확실히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2시간이라는 긴 워밍업 시간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혈당 수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최신 앱들과 비교하면 다소 구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잠잘 때 더 큰 센서를 깔고 누우면 압박으로 가짜 저혈당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G6과 G7 시스템 비교 개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G6는 자료상으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G7 대신 G6를 선택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G6의 측정값이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 점은 인슐린 펌프와 정말 잘 맞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은 자동 인슐린 주입이나 보조 시스템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참고로 호환 가능한 인슐린 펌프 목록입니다. 덱스컴 G6, G7 모두 주요 업체와 연동됩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모든 덱스컴 센서가 루피나 안드로이드 APS 같은 DIY 시스템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G7 대신 G6 센서를 선택할 두 번째 이유로 센서를 재시작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권장되지는 않고 제가 추천하지도 않지만 응급 상황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G6을 오랫동안 좋아하며 사용했지만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덱스컴이 최근에 2026년 중반 G6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주력 기기를 선택했고 어떤 기기인지는 이 영상에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목록에서 다음 연속 혈당 측정기인 덱스컴 원 플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센서는 덱스컴 G7의 저렴한 버전입니다. 이 제품은 같은 하드웨어와 센싱 기술을 쓰지만 기능은 적습니다. 원 플러스는 열흘 동안 사용 가능하며 워밍업 30분과 유예 기간 12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G7과는 달리 알림을 음소거하거나 고급 알림 일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센서의 주요 차이점,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원 플러스의 또 다른 제한점은 상업적인 보조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룹나 AAPS 같은 DIY 솔루션은 지원되는데 이 점은 사실 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덱스컴 원 플러스는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센서는 처방전으로 구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쉽고 저렴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찾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 플러스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덱스컴과 에버트 모두 저렴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속 혈당 측정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제 목록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놓쳤습니다. 리브레와 덱스컴 센서는 두 회사 모두 수년 동안 센서 부착재의 품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접착제가 아무리 좋아도 센서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정말 많고 그렇게 되면 센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추가 오버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덥거나 습한 날씨에 많이 움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치는 스킨 그립 제품입니다. 수년간 이 제품을 추천했으며 이번에 스킨 그립이 영상을 후원해 기쁩니다. 사용해보고 싶으면 타입 1 턱스 코드로 10% 할인받는 링크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당뇨 분야의 또 다른 큰 기업인 메트로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세 가지 완전히 새로운 센서를 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심플레라입니다. 처음부터 이 제품이 현대적인 올인원 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약간 경사진 형태라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른 연속 혈당 측정기들보다 무언가에 걸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기존 리브러 센서와 비슷하지만 덱스컴 G7 리브러 3보다는 약간 큽니다. 부착 방식도 표준적입니다. 어플리케이터 뚜껑을 제거한 후 옆구리에 평평하게 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몸에 단단히 누른 뒤 천천히 떼어냅니다. 센서를 휴대폰에 연결하려면 심플레라 앱의 6자리 코드만 입력하세요. 센서는 2시간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덱스컴 G7과 마찬가지로 워밍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센서 교체 시 그래프 2시간 공백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플레라의 접착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피부에 자극도 없었고 7일을 다 사용한 후에도 떨어질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심플레라 센서는 7일만 사용할 수 있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짧은 착용 기간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곧 설명드릴게요. 심플레라 센서의 주요 기술 사양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또 제가 심플레라에서 좋아하는 점은 실제 혈당 수치로 센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옵션은 앱에서 조금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심플레라 센서에는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심플레라가 있고요. 여러 번 일일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센서는 메트로닉 스마트 인슐린 펜과 인펜 앱을 포함한 스마트 MDI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이 구성을 30일간 테스트해 만족했으며 제 채널에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심플레라 싱크도 있는데 이 제품은 메트로닉의 대표 인슐린 펌프인 780G와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트로닉은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CGM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심플레라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오래가며 훨씬 더 빠르게 워밍업 됩니다. 이 센서는 인스팅트라 불리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동전 2개 정도 크기에 무게도 약 1g입니다. 리브레 3와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보트에서 만든 인스팅트는 실제로 리브레 3와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단지 메트로닉 브랜드 박스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 센서는 60분 워밍업 후 1분마다 측정값을 제공하며 최대 15일 사용 가능해요. 리브레 3 플러스와 동일합니다. 또한 인스팅트는 780G 보조 알고리즘과 통합되어 인슐린 펌프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인슐린 펜 사용자는 이 점을 참고하세요. FDA는 최근에 미니맷 고 스마트 MDI 시스템을 승인했는데 이 시스템은 이 센서와 인펜과 통합됩니다. 저는 인스팅트 센서는 써보지 않았지만 펌프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존 미니맷 모바일 앱에서 이 센서를 제어할 수 있고 스마트 MDI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된 인펜 앱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합리적입니다. 여기 심플레라와 인스팅트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에보트에서 만든 인스팅트 센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누군가가 대신 심플레라를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다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정입니다. 인스팅트는 보정이 안 되고 심플레라는 가능합니다. 저에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피부 내성입니다. 일부는 에보트 접착제와 맞지 않아 심플레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온 범위로 심플레라를 선택할 수 있고 메트로닉스 인퓨전 세트와 동일한 7일 착용 주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 가디언사와 동일한 센싱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정말 좋아하죠. 가디언사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이번 리뷰에서 그것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서는 부착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조금 구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메트로닉 센서를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저는 이 센서들이 인펜이나 메트로닉스 인슐린 펌프, 즉 780G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슐린 투여 방식을 사용 중이라면 더 나은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작은 CGM 센서인 에버센스 365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길이가 겨우 18mm이고 지름이 3.5mm에 불과해서 작은 알약 정도 크기입니다. 이 센서는 1년 내내 부착 부위 변경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없이 365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에버센스, 시작을 위해 병원에서 짧게 진료받고 의사가 팔 피부 아래에 센서를 삽입해 주셨습니다. 시술 자체는 매우 순조로웠고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제 에버센스 시스템의 두 번째 부분은 이 탈착식 트랜스미터인데 이 트랜스미터는 이식된 센서 바로 위 팔에 부착되어 있고 혈당 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앱 트랜스미터는 덱스콤 GU와 비슷한 크기로 G7이나 리브레 3보다 크지만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아까 센서를 자주 떨어뜨린다고 불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에버센스를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미터를 원할 때마다 떼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마사지나 당뇨 관리를 남에게 숨기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트랜스미터를 떼었다가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면 실리콘 패치는 투명색이나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제 피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새 패치를 사용할 수 있어서 끈적한 접착제 잔여물도 없고 피부 자극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터의 또 다른 장점은 진동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낮거나 높아질 때 휴대폰이 근처에 없어도 몸에서 직접 진동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직접 진동 알림을 받으면 밤중에 저만 깨우고 다른 사람은 깨우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 들으셨나요? 여기 에버센스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정확성입니다. 제가 에버센스를 사용할 때 센서에서 측정된 혈당 수치를 혈당 측정기와 정기적으로 비교했는데 결과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압박 오류도 없었고 잘못된 알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지하게 사용해본 CGM 중에서 이게 가장 신뢰할 만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에버센스 365는 주간 보정이 필요하고 현재 유럽에서 사용 가능한 구형 180일 버전은 매일 보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주간 보정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매일 보정하는 건 저에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에버센스 시스템의 또 다른 단점은 송신기를 충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샤워할 때 매일 충전하지만 365 버전은 팔에 송신기를 붙인 채로도 노트북 작업 등과 함께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를 정말 기쁘게 하는 소식은 에버센스가 최근 처음으로 인슐린 펌프와 연동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 센서는 SQL 메텍의 트위스트 에이드 시스템과 함께 작동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펌프 회사들이 합류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버센스 센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기존의 연속 혈당 측정기 CGM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피부 자극, 부정확한 센서 측정값, 센서가 너무 일찍 떨어지는 문제, 압박 경고 또는 다른 센서들이 밤에 당신을 깨우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에버센스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삽입 과정이 걱정된다면 전체 시술 과정을 담은 리뷰를 꼭 확인해 보세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었는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 목록의 다음 센서인 스텔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덱스컴에서 제작됐으며 포장지만 다르고 하드웨어는 G7과 거의 같습니다. 어플리케이터도 매우 비슷하고 색상만 조금 더 어둡습니다. 센서도 동일합니다. 이 센서는 어두운 회색의 세련된 디자인에 스텔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G7도 오버 패치가 포함되지만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덱스컴 패치보다 스킨 그립 패치를 더 선호합니다. 스텔로는 30분의 워밍업 시간이 있으며 어플리케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센서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최대 15일과 12시간 유예로 실질적으로 15일 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로의 스파이크 감지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기능은 혈당 스파이크를 감지하고 각 스파이크 전의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파이크 원인을 확인하며 어떤 음식이나 활동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텔로의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연속 혈당 측정기와 달리 앱에서 혈당 수치가 15분마다 한 번씩만 업데이트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모두에게 이상적이진 않지만 알림이나 변하는 숫자가 스트레스를 준다면 느린 속도가 오히려 차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스텔로 바이오 센서 주요 사양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스텔로 측정값과 혈당 측정기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스텔로는 덱스컴 G7만큼 정확했습니다. 다만 실시간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업데이트 빈도가 적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짚을 점은 스텔로가 CGM이 아닌 바이오 센서라는 것입니다. FDA 승인은 받았지만 처방전 없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CGM보다 더 저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한 달치가 약 100달러 정도이고 구독을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텔로 앱은 다른 CGM 앱들에 비해 사용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영양이나 운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는 섹션도 있습니다. 이 센서는 오라링과 연동되어 수면, 스트레스 등과 혈당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라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스텔로는 기존의 CGM에 비해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70에서 250mg/dL 범위 내에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 알림 기능이 없고 더 복잡한 기능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거의 누구나 온라인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로는 주로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바이오 센서는 에버트의 링고입니다. 포장은 리브레 센서와 다르게 생겼지만 링고는 리브레2와 완전히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덱스컴의 스텔로와 비교해야 하는데 두 제품은 사실상 직접적인 경쟁 제품입니다. 링고는 약간 더 크고 좀 더 의료기기처럼 보이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올인원 센서가 아니라서 부착하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사실 패키지의 두 개별 부품을 맞추고 센서를 어플리케이터에 장착한 다음 팔에 올려서 부착하는 것 뿐입니다. 링고를 부착한 후에는 센서를 스캔해서 휴대폰과 연결해야 합니다. 링고는 60분 워밍업이 필요해 스텔로보다 2배 깁니다. 센서는 최대 14일 사용 가능해 스텔로보다 하루 반 짧습니다. 정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저는 리브레 측정값을 혈당계와 많이 비교해 봤는데 결과에 꽤 만족했습니다. 바이오 센서는 매우 정확했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일치하거나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링고는 센서 하나에 49달러에 판매되고 한 달치로는 약 100달러 정도이며 구독을 하면 더 저렴해집니다. 이 가격대는 스텔로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제 링고의 정말 좋은 점은 휴대폰 앱인데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60초마다 업데이트되어 시스템이 거의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링고 앱의 진짜 강점은 모든 것을 단순화한다는 점입니다. 링고 앱은 혈당 수치 대신 이를 링고스라는 일일 점수로 변환해 명확한 시각적 신호로 제공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게임 요소가 있습니다. 매일 목표치가 주어지며 이를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많은 이들에게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링고 앱엔 혈당 인사이트 섹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간단한 팁을 제공하고 교육용 영상과 레시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 상세 리뷰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링고는 혈당을 데시리터당 55에서 200mg 범위 내에서만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이나 고혈당 알림 기능이 없고 더 복잡한 다른 기능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링고가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 제품은 당뇨병 환자용이 아니며 의료적 결정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버트는 인슐린 미사용 환자를 위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도 제공합니다. 그 제품 리브레, 리오는 2024년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곧 출시를 기대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미국 회사들의 연속 혈당 측정기 CGM만 이야기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몇몇 시스템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꼭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비오닉스에서 만든 최신 제품인 GS3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련된 디자인과 약 1.5g의 가벼움, 세계에서 가장 얇은 센서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리브레 3와 비슷하지만 GS3는 타원형이라서 리브레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일체형 일회용 CGM으로 뚜껑을 제거하고 어플리케이터를 옆에 대 버튼을 눌러 센서를 부착하면 됩니다. GS3는 최대 14일 사용 가능하며 오버 테이프 없이 60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접착력은 제 경우엔 문제 없었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센서를 떼어낼 때 다른 센서들처럼 팔에 잔여물이 많이 남지 않아서 꽤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 GS3 주요 사양 전체 개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되지만 제가 사이바이오닉스 CGM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GS3 앱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CGM 앱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기능들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료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자인했다는 것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기능은 메인 화면에서 최근 3일 그래프를 겹쳐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율과 교정 개수 일부를 업데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멋진 점은 이 앱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타이밍, 혈당 범위, 전반적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애플워치 연동과 AI 기반 음식 기록 기능도 개발 중인데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라 앱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 센서를 테스트했을 때 정확도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측정값이 혈당 측정기와 거의 일치하거나 매우 비슷했습니다. 몇 주간 테스트 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GS3는 이전 GS1보다 확실히 개선된 제품이고 사이비오닉스는 이제 대형 업체들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S3의 단점은 인슐린 펌프나 스마트펜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GS3는 누구를 위한 제품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용 중인 연속 혈당 측정기 CGM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앱 내에서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GS3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바로 그 부분에서 정말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GS3가 아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 중이라면 현재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GS3의 가격을 비교해 더 합리적인지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는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미국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아시아산 우수한 연소혈당 측정기 CGM 옵션인 케어센스 에어 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센서는 아이센스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이며 혈당 측정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회색이라는 것과 리브레이 3나 G7처럼 작은 동전 모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센서는 좀 더 직사각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 5mm, 무게 4.5g으로 매우 가볍고 잘 안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적용 방법도 꽤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터를 당겨서 안전캡을 제거하고 옆구리에 올려놓은 다음 파란색 버튼을 눌러 센서를 삽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독특한 점은 CareSense 센서를 앱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박스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버튼을 눌러서 페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있다는 게 사실 꽤 똑똑한데 센서를 미리 부착해 둘 수 있고 실제로 켰을 때만 배터리를 사용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워밍업은 30분, 수명은 15일입니다. 혈당 수치는 앱에서 5분마다 업데이트되어 최고급 연속 혈당 측정기와 비슷합니다. 케어센스 시스템의 장점은 혈당 데이터를 휴대폰 앱이나 수신기 중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권이 있어 정말 좋죠. 저는 직접 수신기를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으니 확실하진 않지만 수신기와 휴대폰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센서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장 출하 시 이미 보정이 되어 있지만 앱에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이 정말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도에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수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보정 기능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앱 내 경험은 꽤 표준적이고 기대할 만한 모든 기능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독특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케어센스는 실제로 누구를 위한 제품일까요? 저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쉬우며 수명이 길고 빠른 워밍업을 원한다면 케어센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사용 중인 CGM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라면 케어센스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센서가 여러 나라에서 출시되었지만 아직 FDA 승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당뇨병 분야의 또 다른 주요 기업인 로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위스 회사는 최근에 새로운 센서인 아큐책 스마트 가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의 진짜 강점은 현재 혈당 수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혈당이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으로 저혈당이나 고혈당 전에 미리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작동 방식은 곧 설명드릴 예정이며 먼저 하드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는 현대적 디자인의 올인원 센서로 부착 방식도 꽤 일반적입니다. 뚜껑을 열고 피부 위에 올린 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 다음 천천히 빼내세요. 보시다시피 센서는 거의 원형이고 한쪽이 베어먹은 듯하게 일부러 쿠키처럼 디자인됐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는 60분 워밍업이 필요하며 최대 14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은 센서가 다소 크다는 점입니다. 이 센서는 에버센스 트랜스미터보다 작지만 이전 리브레 센서보다는 큽니다. 제가 사용해보니 덱스컴 GU가 비슷했고 센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른 센서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착제가 정말 잘 붙는다는 걸 보여드렸죠. 너무 일찍 떨어지지도 않았고 피부 자극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아쿠책 스마트 가이드의 주요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경쟁 제품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예측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2시간 혈당 예측 기능으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혈당이 어떻게 변할지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장시간 운전 전 매우 유용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30분 저혈당 예측 기능이 있어 앞으로 30분 내 혈당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휴대폰에 알림이 뜹니다. 이 기능은 정말 좋은데 저혈당을 미리 치료하고 피할 수 있게 해주거나 최소한 저혈당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사용할 수 있는 7시간 야간 저혈당 예측 기능도 있는데 밤사이 저혈당 위험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해줍니다. 이 기능이 좋은 이유는 저도 자기 전 안심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마트 가이드 측정값과 실제 혈당을 비교하려고 손가락 체열을 많이 했습니다. 센서가 잘 작동해 불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알람을 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 실제로 2가지 다른 알람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 시간용이고 다른 하나는 밤 시간용입니다. 아쉬운 점은 예측 기능이 인터넷 연결 시에만 작동해 오프라인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센서는 예측 기능을 위해 2번 보정이 필요하지만 주기 후반엔 재보정이 안 됩니다. 이 스마트 가이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혈당을 미리 관리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센서는 30개국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미국은 아직 FDA 승인이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13개 센서 중 어떤 제품을 계속 쓰기로 했는지 밝히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CGM 브랜드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돈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의 센서는 직접 구매했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보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엄청난 노력과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정직하고 독립적인 리뷰에서 가치를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 작업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은 패트리언입니다. VIP 그룹에 가입하면 저와 직접 소통하고 1:1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P 그룹은 소규모로 운영되며 현재 약 10자리 남아 있습니다. 덱스컴 G6 단종 후 다음 CGM 시스템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12가지 시스템 모두 완전한 실패는 없었고 실제로 잘 작동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38년 전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옵션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제 CGM은 인슐린 보조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제가 직접 보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택지는 덱스컴 G7 Simpler as Sync,
에버센스 365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선택한 것은 제가 쓰는 패치 펌프와 DIY 루프에 연동되는 유일한 제품이라 덱스컴 G7을 선택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CGM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CGM을 사용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CGM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모아 플레이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100%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여기 클릭해서 전체 리뷰를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페이트리언에서 저에게 연락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오!